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14번째 가해변수 통제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외래 변수, 그러니까 가해 변수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가해 변수 통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무선 배정 있죠? 랜덤 어사인먼트. 외래 변수, 가해 변수의 상수화, 우리가 홀딩 컨스턴트라 그랬는데 상수화, 컨스턴시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매칭, 매치드 샘플링인데 짝짓기 요거 있었고 외래 변수를 독립 변수로 연구 설계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2개 이상 되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요인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4번에 요인 설계 우리가 포인트 마지막에 다뤘었죠. 종속 변수의 변화량을 자 그러니까 x가 원인인데 요 y가 이제 종속 변수 결과잖아요. 이 변화량이 예를 들어서 10이었다. 이거를 연구자 주관에 따라 임의 보정 마음대로 이걸 13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자체가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객관성이 완전히 훼손되잖아요. 그렇죠? 외래변수 통제 방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새로운 진로 상담 프로그램 이제 효과 검증이에요. 대학생 대상으로 실험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외적이 아니라 내적. 그러면 가해 변수를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해 변수 통제 방법과 연관되는 문제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봐보면 이제 요거는 프로그램 개발자인 연구자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연구자야. 그럼 연구자는 자기 프로그램이 좋다, 효과가 있다라는 마음이 한가득이겠죠.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뭐가 발생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소위 말하는 연구자의 기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 효과. 왜? 내 연구자가 그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요? 이건 기대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와 마찬가지로 내적 타당도가 저해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연구자가 자기가 개발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더 열심히 상담하고 더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니까요. 피드백도 아주 긍정적으로 주고 앞면에 미소가 활짝 있죠. 완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내적 타당도가 높아질 수가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 무선 할당을 한다. 아주 이건 강력한 방법이고 전통적인 방법이고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통제 집단에 새로운 처치 대신 기존의 효과가 검증된 일반적인 상담.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 집단에다가 뭐를 처방해야 돼요? 원인에 해당하는 거. 원인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처치죠. 이 새로운 처치가 효과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그러면 통제 집단에는 기존 처치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새로운 거는 실험 집단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3번은. 자, 4번입니다. 상담자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 시작 전 모든 상담자에게 동일한 매뉴얼 교육. 그렇죠. 그럼 상담자에 의한 편차는 없게 되겠죠.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지만 상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 효과 외에 이 상담자의 퀄리티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교육을 시켰다. 좋은 방법이죠. 실험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해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참여자를 선발한다. 그렇죠. 실험 집단 그러니까 아예 통제 집단을 나누기 전이라도 비슷비슷한 사람, 예를 들어서 IQ라 그러면 IQ가 비슷비슷한 사람. 이걸 또 무작위 할당으로 또 나눠. 여기까지 가면 금상첨화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A 상담 연구자가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후 성지식을 측정했다. 유의할 점 진행 시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오늘 말장난인데 검증, 검정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혼재돼서 나오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개 나올 때 같은 거라는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검증하기 위해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이거는 우리가 아직 T 검정을 안 배웠지만 나중에 분석에 들어가면 T 검정을 할 겁니다. 독립표본 T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립표본이 아니고 요걸 뭘로 바꿔야 되냐면 대응표본으로 바꿔야 돼요. 대응표본 T 검증을 또는 T 검정을 사용한다, 실시한다. 이러면 맞아.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독립표본이라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요. 평균을 차이를 검증할 때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피험자 간 설계와 연관돼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쓰는 게 독립표본입니다. T검정입니다. 그럼 대응표본은 뭐가 되냐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여기에서 보면 15명의 학생이 있는데 전후로 측정했잖아요. 그럼 15명 하나하나를 봐보면 이거는 피험자 내 설계가 되는 거지. 피험자 내 설계. 같은 사람을 전후. 물론 그 사람이 15명이 있어요. 그럼 A가 있고 B가 있고 전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두 번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립표본 이렇게 나오면 요건 피험자 간 설계에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표본으로 바꿔야 된다. 반복된 측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측정 도구 문항에 익숙해지죠. 그래서 사후점수 영향을 미치는 검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검사 효과, 뭐 테스팅 이펙트 이런 말 썼고, 뭐 연습 효과라는 말도 썼고, 또 있다 민감하라는 단어로 쓸 수 있죠. 민감화 이런 말. 학생들이 상담자의 연구 의도를 눈치채고 평소와 다르게 하는 이게 이제 반응성이죠.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응성 이 나타났어. 이걸 이제 실험자 효과. 뭐 이게 가로의 반응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 되지만 엄밀하게는 실험자 효과가 조금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실험자 효과는 연구자의 기대 요게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실험자 효과인데 이건 조금 이제 엄밀하게는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응성이라고 봤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건 반응성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험자 효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어쨌든. 연구 진행 중 교육 프로그램 외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사건 이런 걸 역사 효과, 역사 요인 그죠? 요런 게 개입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측정하고 진행하고 후에 또 하니까 요 사이에 뭔가 사건이 뻥 터져 갖고 후에 측정할 때는 다르게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때문만 아니라 외부 사건에 의해서 후에 측정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전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 때문인지 외부 사건 때문인지가 명확해지지 않게 된다.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높아졌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역사효 같은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설령 나중 점수가 높더라도 이거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때문에 성지식이 높아진 거야라고 단정하기에는 때적 타당도의 한계가 당연히 있는 거죠. 요거 때문이야, 요 원인 때문이야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5번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4번입니다. 집단 내 설계입니다. 집단 내. 그럼 이거는 피험자 내 설계잖아요. 한 사람이 있고 A가 있으면 전후 반복 측정을 하는 겁니다. 반복 측정. 요거 먼저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제가 이론 강의 때 계속 여러 번 그 상황을 보여드렸어요. 독립변인의 모든 수준의 피험자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피험자를 다 여기죠. 반복 측정 설계라고 하고 한 명의 피험자가 여러 번 측정된다. 독립변인의 모든 수준의 피험자. 만약에 독립변을 10, 20, 10
이렇게 아니 30 강도를 달리한다 그러면 여기도 경험하게 하고 여기도 경험하게 하고 여기도 경험하게 한 사람이 할당하는 모든 수준의 피험자를 다 할당한다.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맞고 2번 니은도 맞는 거죠. 기억, 니은이 다 맞는 거예요. 처치에 이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디귿은. 왜냐하면 이올 효과가 집단 내 설계에는 이건 이제 순서 효과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떤 사람을 앞에 프로그램 받고 나중에 또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미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올 효과가 문제가 되기 무지 쉽다. 그게 바로 집단 내 설계다. 이올 효과 문제가 있는 게 집단 내 설계예요. 독립변인의 처치 순서를 무작위화하여 오차를 통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무작위화 혹은 이 순서 효과를 또 없애는 방법 중에 뭐 상쇄 균형화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혹은 뭐 중간에 이제 잔류 효과, 그러니까 이올 효과, 잔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워시아웃 피리어드, 그러니까 휴식 기간을 두는 거 그런 거를 해서 통제해야 된다. 맞는 거죠. 디귿 빼고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럼 기억, 니은, 니을이겠죠. 1번이네요. 자, 5번입니다. 새로운 우울증 상담 프로그램 효과를 연구하고자 할 때 성별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가해 변수 효과를 통제. 그러니까 우울증 프로그램 AX가 Y에다가 영향을 주는 요거를 볼 건데 요 X가 이제 우울증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요 Y에다 주는 게 성별이라는 가해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야. 통제.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 가장 효과만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뭐냐? 프로그램 순수한 효과. 그러니까 이 통제하는 가장 제대로 된 통제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실험 집단에는 여성만 놓고 통제 집단에는 남성만을 배치하게 되면 오히려 컴파운딩을 만드는 최악의 설계 아니에요, 이거는. 통제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험 집단에 그럼 여기다가 우울 상담 프로그램 주고 여기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효과 있다고 나왔다 그러면 프로그램 때문에 나온 걸 수도 있고 여성만 있으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이거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죠. 자, 연구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해. 자, 실험 집단은 여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러니까 여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통제 집단도 여기도 여성이고 여기도 여성으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다가 프로그램 하나는 처치하고 하나는 처치를 안 한 거야. 근데 효과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여성한테 준 거니까 여성이라는 변수는 사라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순수 프로그램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집단을 모두 하나의 성으로 딱 갖다 놓으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기법 중에 elimination, 제거가 있었잖아요. 제한과 제거가 있었는데 한 가지 성별로 딱 한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그 남성이라는 변수는 딱 제거를 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별은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고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5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 이미 나와 있네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처치 전후 남자를 섞은 다음에 여기는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혼입 성별 통제가 완전히 안 이루어졌잖아요. 구분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않았다고 했으니까 성별 통제가 뭐 전혀 안 이루어진 거다. 이거는 앞에 것만 읽어봐도 그냥 끝나는 거고 여성에게는 상담 프로그램 실시하고 남성에게는 독서 치료를 실시한다.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를 다르게 했다라는 거죠. 다른 처치를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프로그램 여자에게만 줬어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1번하고는 같은 구조잖아. 1번하고 똑같은 구조 아니에요. 통제 못하는 거죠. 이러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도 말도 안 돼. 크게 나타나도록 하면 안 되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작게 나타나도록 실험 집단을 구성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높인다. 요렇게 나와야지. 왜? 성별에 따른 가해 변수를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 차이가 작게 나타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5번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단 내 설계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집단 내 설계 장점인데 거리가 먼 걸 골라라. 그럼 이거는 피험자 내 설계잖아요. 내 설계. 이렇게 돼 버리면 반복 측정 설계가 되겠죠? 한 사람 가지고 2번씩 하는 겁니다. 동일한 참가자가 모든 처치 조건에 참여하여 맞잖아요. 이거는 피험자 특성 차이에 따른 오차가 적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통제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다 하니까 개인의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게 된다. 그 오차가 적다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집단 간 설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 우리가 이론편 예로 하면 집단 간 설계는 4명이 필요했고 집단 내 설계는 한 사람만 필요했다. 적은 수의 피험자만으로도 효과적인 연구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한 명을 여러 번 측정함으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처치의 반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습 효과나 필요 효과 등 이월 효과를 통제할 수 없죠. 이게 아주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집단 간 설계는 이월 효과가 아예 없는 거고, 여기서 뭐 때문에 틀렸냐? 아주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월 효과가 단점이에요. 이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게 단점이자 약점입니다. 이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피험자 개인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그렇죠. 개인의 변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통계적 검증이 높죠. 요거는 여기 개인의 차가 통제되니까 오차가 적어. 그러니까 통계적 검증력도 높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실험 연구에서 피험자 내 설계입니다. 피험자 내. 그럼 이거는 집단 내. 조금 전에 우리가 6번에서 했던 거 비슷한 거죠. 집단 내 설계. 반복 측정하는 겁니다. 이월 효과가 있죠. 이게 단점이라 그랬어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뭐냐? 요 이월 효과에서 가장 메인은 순서입니다. 순서 효과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실험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처치 순서의 무작위로 결정하는 무슨 순서를 무작위로 한다.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B하고 C가 있다 그러면 A, B, C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B가 할 때는 무작위로 뭐 너는 B, A, C 뭐 이렇게 랜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처치 순서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피험자별 처치 순서를 상쇄시키는 카운터 밸런싱이 있었잖아요. 이 방법이 있고 처치 순서의 무선화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휴식 기간을 둔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A를 받은 후에 B를 받는 그 사이에 휴식을 둠으로써 요 A가 잔류 효과란 말이 여기 있어요. 잔류돼 있는 게 좀 사라지게 만드는 거. 1, 2, 3번은 최소화하기 이월 효과 최소화 방안으로 아주 다 적절한 것들입니다. 자, 또 하나 피험자 간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 간 실험 조건에 무선 배치한다. 이거는 뭐 틀렸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요거는 집단 간 설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피험자 내 설계입니다. 집단 내 설계. 이건 집단 간 설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참가자들을 두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실험 조건에라는 건 실험 처치가 되어진 조건과 실험 처치가 안 되어진 조건. 그러니까 두 집단에 무선 배치한다. 이건 집단 간 설계에서 동질화시키기 위한 거죠.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 그러니까 이월 효과하고는 무관한다. 유사 특성을 가진 피험자끼리 짝지어 배치하는 짝짓기 있었잖아요. 매칭 기법은 이월 효과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건 틀렸다고 하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네.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야. 왜 그렇죠? 여러분 짝짓기는 요 짝짓기라는 거는 얘도 집단 간 설계인데 집단 간 비교를 위한 기법이에요. 비교. 그래서 그러니까 무선 배치든 짝짓기든 공통점이 뭐예요? 집단 간 동질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차이가 없어요. 퀄리티가 똑같아요.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의 효과를 명확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월 효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거리가 멀다라는데 직접적 해결 방법은 아니죠. 얘는 짝짓기를 하면
IQ가 높은 사람, 중간인 사람, 낮은 사람에서 각각을 하나씩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집단의 IQ가 비슷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이나 5번의 이 무선 배치와 짝짓기는 집단을 동질적으로 만드는 거지, 높이는데 유용한 방법이지, 이올 효과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올 효과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앞에 1, 2, 3번이 정확하게 그거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8번입니다. 실험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오염변인을 통제한다. 오염변이라는 건 우리가 뭐 가외변인 뭐 이렇게 보고 뭐 혼입변인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통제하고 연구의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오차. 이거 통제해서 연구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거래요. 이건 틀렸는 게 이 공분산 분석, 우리가 후반부에 자료 분석할 때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겠죠? 이 공분산 분석은 통계적인 거예요. 통계적 기법입니다. 통계적 기법. 오염변인을 통제하는 기법 맞는데 통계적 기법이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양적 변인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90%는 양적인 연구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라고 했죠. 물론 범주형 질적 변수는 범주형이 맞죠. 인 경우 공분산 분석이냐? 여기가 틀린 거예요. 오염 변인이 양적 변수일 때 하는 거죠. 회귀 분석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피험자끼리 블록을 구성한 뒤 무작위 배정으로 무선 구역 설계를 실시한다. 오케이. 이러면 맞아. 일단 요거는 좀 기니까 좀 더 설명하고 일단 3번을 보고요. 서로 다른 집단에 서로 다른 사람을 배치한 이게 피험자 간 설계죠. 집단 간 설계죠. 를 통해 개인차를 완벽히, 일단은 여러분 이 문장에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완벽히라는 건 학문 세계에서 일단 안 돼. 그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차를 제거한다는데 피험자 간 설계, 요건 집단 간 설계잖아요. 집단 간 설계는 요 A 집단과 B 집단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게 돼 있어. 그럼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무선 할당을 통해서 A하고 B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완벽하게 이건 너무 오버한 거죠.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두 집단에 배치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차는 존재해요.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낮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업은 보기 전에 무선 구획 설계라는 건 이제 한 번 더 만나시게 될 건데 설계 유형에서 자 이게 뭔 말이냐면 randomized block design이라는 거예요. 무선이라는 건 이제 랜덤입니다. 랜덤 구획이라는 거는 이제 블럭을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질적 피험자가 있다고 쳐요. 피험자 집단까지 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블락을 있다고 쳐요, 처음에.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냐? 블록화를 만드는 거야, 블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고득점군을 만드는 거야. 뭐 점수라 그러면 점수가 높은 사람. 여기는 이제 중간군, 무리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저득점군, 저득점. 이렇게 이질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IQ라 그러면 IQ 높은 사람, 중간인 사람 있는데 높은 사람끼리 다 묶는 거고 중간인 사람끼리 묶는 거고 낮은 사람끼리 IQ가 묶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이 있잖아요. 여기에 통제 집단이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무선 배치를 하는 거야. 고득점 군에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무선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무선이라는 게 나와요. 무선. 그다음에 중간군에서 실험 통제 여기에서 저득점에서 실험 통제. 마치 여러분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짝짓기 있잖아요. 매칭이 어떻게 돼? IQ를 130, 129 비슷한 끼리 짝을 이루죠? 또는 110, 109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하나는 실험, 하나는 통제 같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거랑.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가외 변수 통제 기법으로 지금 본 거잖아요. 짝짓기가.
그러니까 이 짝짓기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이 무선 구획 설계가 지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오염변을 통제하고 그래서 연구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 2번이라는 게. 요거 이제 한번 더 만나시겠지만 여기서 한번 납득을 해두시면 되겠죠.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가능한 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피험자를 표집하여 배치한다. 이건 조금 그런 게 이질적이고 다양한 피험자를 뽑게 되면 개인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질적이니까 개인차가 커집니다. 굉장히. 그러면 당연히 오차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통제된 실험실 상황보다 변수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현장 연구를 통해 오염변이를,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오염변이라는 게 가해변인이잖아요. 이거를 통제된 실험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 현장에서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현장 연구에서는 이 오염변인이 연구에보다 실험실보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개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현장 연구보다는 실험실에서 오염변인을 관리한다. 이러면 또 말이 되지. 자, 이제 9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학교 사회복지사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10명입니다.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했어요. 종료 시점에만 검사, 측정을 한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없냐? 일단 사전 검사가 없어. 검사가 없죠? 또 비교할 수 있는 통제 집단도 없어요. 하나의 집단만 놓고 봤잖아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가해 학생 10명, 하나의 집단이 있는 거야. 폭력 휘두른 놈 10명, 하나의 집단만 있죠.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걸 했는데 종료 시점에만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검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사전하고 사후에 이 프로그램 때문에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되죠.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변화의 정도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이건 맞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역사 요인이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시하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뻥 터졌어. 그래서 사후 검사할 때 봐보면 이게 프로그램 때문인지 프로그램 실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외부 사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기가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대조군, 즉 비교 집단이 없죠. 여기서는.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더라도 그것이 순수하게 프로그램, 왜냐하면 실험 집단에는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요 대조군, 비교 집단, 즉 통제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프로그램, 하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는 걸 봐야지만 야, 들어가는 쪽에 효과가 있잖아. 확실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대조군이 없으니까. 자, 4번입니다. 학생들의 인지적 성숙이나 사고력이 커졌어요. 자연스러운 심리 변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숙 효과잖아요. 성숙 효과. 사후 검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에서 역사적 사건이 프로그램 실시 중에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이게 8주간 실시되니까 8주 동안에 애들이 인지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졌어. 그래갖고 공감 능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인지적으로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인지적 발달이 도덕 감수성 이런 걸 발달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인지적 성숙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충분히.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높은 내적 타당성을 갖는다. 이건 내적 타당성이 아니죠. 이 결과를 다른 데다가 적용하는 거야. 그럼 이건 일단 뭐와 관련돼 있어요? 외적 타당성과 관련을 갖죠. 이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 자체가 일단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니까 5번이 9번 문제에서는 정답이 되겠죠. 어떤 연구자가 설문 문항에 여기 순서란 말 나오네요. 제시 순서나 조사 지역에 따라 응답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우려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 순서와 지역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순서를 다양화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배웠던 가외변수 통제 방법 중에 카운터 밸런싱이 딱 떠올라야 되겠죠. 여긴 상세만 나왔네요. 우리가 할 때는 상세 균형화, 평형화 이런 말을 썼는데 그죠? 우리가 elimination, balanc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balancing이라고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영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counter balancing이라고 돼서 반대 방향으로 순서를 또 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constancy. 우리가 할 때 holding constant라고 그랬잖아요. 상수화, 고정화 뭐 이런 거 있었죠. 일정화.